차남 재산에 차남 거주를 지민연합 제53차 비상대책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시작 발언을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대의원 대회를 끝으로 이제 우리 당은 지역 조직 정비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비대위가 출범될 때 첫째, 당의 재건, 둘째, 전당대회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셋째, 정치혁신의 실천, 이 세 가지를 목표로 했는데 이제 그것들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비대위 마지막 주간입니다. 비대위 출범 당시에 백척간두의 당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떤 일이든 마지막 5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남았지만 마무리를 잘 짓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다짐을 해봅니다. 새누리당이 지난주 국회 선진화법이 위헌이라면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의회 지도자들이 숙고하고 숙고해서 다시는 단상점고와 같은 일을 하지 말자고 만든 법입니다.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주도해서 만든 법을 스스로 뒤집겠다고 하는 그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지만 입법부의 문제를 입법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헌재로 들고 달려가는 것이 과연 의회 정치에 무슨 도움이 될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국회 선진화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시절 내걸었던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유승민, 이주영 의원도 모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는 법입니다. 달라진 상황이라고는 선거 전과 후라는 것밖에 없는데 선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서야 어찌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국회 선진화법 시행 1년은 의회 정치 복원의 1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날치기가 사라졌고 단성정고도 몸싸움도 사라졌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시작되고 있다고 우리는 봅니다. 작년 말 새 예산안이 12년 만에 법정 기간 내에 통과된 것도 바로 이 법 때문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국제적 망신과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던 날치기와 몸싸움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봅니다. 최근 연말정산,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안, 건강보험료 개편안 등 굵직한 정부 정책이 며칠 사이에 줄줄이 변경되고 백지화되는 것을 보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컨트롤 타워가 붕괴된 것은 아닌지, 과연 경제 컨트롤 타워가 있기나 한 것인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이렇게 갈팡질팡, 우왕좌왕, 지리멸렬, 갈짓자 행보를 보이는 것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비현실적인 정책 기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런 기조를 유지하는 한 청와대와 내각이 아무리 정책 조정 협의회를 만든다 해도, 청와대 내 정책 점검회를 만든다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합니다. 여당 안에서조차 인정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보다 더 나쁜 것은 잘못을 알면서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증세 없는 증세 없는 복지 기조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서민과 지방의 부담을 떠넘기려는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지를 포기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왕에 소득을 잘 숨기고 세금을 덜 내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되는 풍토도 바꿔야 합니다.
무엇보다 재벌과 대기업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IMF 때는 국민이 기업의 고통을 분담해서 경제를 살렸다면 이제는 기업이 가계의 고통을 분담해 경제를 살려야 할 때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복지 재원 마련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 대타협위원회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야 정치권, 노사정, 각계각층의 국민 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인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민생 문제 해결과 서민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다음 주 국무총리 및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철학 그리고 정책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증인 협상과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증인 범위를 현직 공기업 임원으로 제한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어떤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자원외교 평가를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일말의 잘못도 없다면 떳떳하게 증인으로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시간은 회고록이 아니라 자신의 변명록이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의 평가는 본인의 자화자찬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과 역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당이 국정조사 범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만큼 새누리당도 증인 채택에 있어서 어떠한 성역을 두지 않고 협상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가 운영 시스템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내놨던 군인 사학연금 개혁안은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되어버렸고 올 1월 27일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도 하루 만에 전면 백지화되었습니다. 지난달 25일에도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안을 언급했다가 같은 날 밤 10시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당정청의 정책 혼선과 엇박자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단 하루도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어제 청와대와 정부가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한다고 밝혔지만 이조차도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입니다. 연말정산 세액 공제 전환은 박근혜 정부가 2년 전부터 추진했던 것이고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은 3년간의 공론화 과정 끝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불통 리더십 때문에 국정 혼선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보험료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답해야 합니다. 45만 명의 고소득자들 위한 현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600만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개혁을 추진할 것인지 결정해 주십시오. 조력목의식 혼선의 정치를 지속한다면 그 피해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국민은 불통 대통령과 청와대의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정산 파동을 거치면서 집권 여당에서도 박근혜식의 조세 제도의 실패를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법인세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물꼬는 여권 내에서 터졌습니다. 새누리당의 나성린 정책위 수석 부의장과 원내대표 후보까지 법인세 문제를 거론한 것은 정부 여당의 서민 정세에 대한 국민적 반발을 거역할 수 없는 대세라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거의 깃털뽑기식 간접세 증세도 모자라서 거의들의 비명을 유발한 연말정산 대란 이후 정부의 서민 정세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법인세는 전년 대비 1조 5천억이 줄어든 반면에 직장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소득세는 무려 4조 8천억이나 늘었습니다.
지금 당장 기울어진 세제 불평등의 고리를 끊어야만 합니다. 사상 최고 4년 연속 세수 결손 속에서도 올해 또 3조 원이 넘는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상을 알고도 정부는 여전히 법인세 정상화는 외면한 채 각종 간접세 증세로 손쉬운 서민들의 호주머니만을 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불평등을 이대로 두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인세 정상화 요구에 더 이상 귀를 닫는다면 모두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지난 주말에 독일 통일 대통령이었던 바이체커 대통령이 타계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근 일본의 아베 총리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독일의 바이체커 전 대통령의 고백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모두는 죄가 있든 없든 젊었든 나이 들었든 과거를 받아들이고 책임져야 한다. 독일인들은 꾸밈과 애곡 없이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기억하지 않고는 화해도 있을 수 없다. 지난 85년 종전 40주년 연설에서 전범 국가의 독일 대통령이 한 연설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바이체커 대통령의 양심의 길을 따를 것인지 국제사회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단 국가인 한반도에서도 독일 통일을 이끈 바이체커 대통령 리더십에 대해서 배우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기부장 이석 기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원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비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새누리당이 지난 30일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의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미디어법, 예산안, 한미 FTA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각종 국회 폭력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여야가 함께 무려 17개월 동안 논의를 거듭하며 마련된 법안입니다. 중요한 것은 법제도를 적절하게 해석하고 운영할 사람들의 의지와 의식입니다. 다수의 병포와 소수의 극단적 행동을 함께 경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신중한 입법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법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할 것입니다. 국회 폭력의 원인 중에 하나가 각 당의 무리한 당론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가 당론을 최소화하고 상임위 중심의 운영을 한다면 선진화법의 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뇌물수수 혐의로 전 해군 총장이 구속되었습니다. 연일 방산비리 혐의로 고구마 줄기처럼 체포, 구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법과 비리로 국민들의 공분은 그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정옥근 전 총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명명백백 밝혀내야 합니다. 조직의 사활을 거는 심정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합수단의 존재 이유를 가려 새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재금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부의 후수나 수사를 제기가 임박했습니다. 정부가 파견한 민간조사단이 안전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간조사단의 구성부터 조사 방식까지 온통 의문투성이입니다. 민간조사단의 위원장이 원자력공학과 교수인 것부터 넌센스입니다. 국민 밥상의 문제인데 원자력 밥상을 고민하는 분을 위원장으로 삼으니 일본 사람은 신경 안 쓰는데 한국 사람들만 신경 쓴다는 국적 불명의 발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조사 방식은 한국 정부의 방사능 불감증을 의심할 정도로 황당합니다. 겨우 3, 4일 2번 조사했고 그것도 일본 정부의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민간을 가장한 눈먼 조사이자 친일 조사입니다. 이런 엉터리 조사 결과로 절대 국민들을 설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민간 조사단을 핑계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강행한다면 광우병 파동보다 더 심각한 국민 저항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국민 90% 이상이 일본 방사능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조사단의 구성에서부터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장시간 현지에 체류하면서 일본의 간섭 없이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금처럼 한일 양국의 원전 마피아들이 주는 정보에 놀아난다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욱 추락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원혜영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WEF 세계 경제 포럼의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44개 국가 중 26위로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특히 국가 정책과 관련된 제도적 요인은 8계단이나 떨어졌습니다. 정부 정책의 투명성 부분은 133위를 차지했습니다. 갈짓자 정책 혼선으로 국민 불신이 크게 달하자 새로운 정책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며 청와대와 정부 간 정책 조정 협의회와 청와대 내에 정책 점검 회의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학, 군인연금 개혁,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 연말정산 개편, 건강보험 개혁 등 박근혜 정부가 조변석계로 뒤집은 주요 정책들은 정부 내에 정책 조정 단위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정책 내용들이 뒤집힌 이유는 박근혜 정부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즉 대통령의 독선과 무책임이 낳은 불통 때문입니다. 누구나 아는 근본 원인을 애써 외면하고 새로운 정책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소통을 늘린다며 필요도 없는 특보단을 구성했던 청와대 인사 개편만큼이나 뜬금없습니다. 지난 주말 끝난 아시안컵 축구대회를 보면서 우리는 지도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또한 여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작금의 시대착오적 권력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야당과의 개헌 논의에 진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합니다.